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아동학대 사실 부산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 아동학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고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그리고 가정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박성 후보께서 부산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이 아동학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인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학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쉽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동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교육 또는 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민간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나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관심 그러한 협력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보님이 내신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좋은 공약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소상공인 요즘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네. 후보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소상공인 특히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이미 부산시에서 감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매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보님 공약을 보면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보면 무작위로 이렇게 영업 제한을 심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보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이 지금 소상공인이 대충 몇만 명 정도? 지금 한 이제 35만 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25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산시에서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소상공인들 매출액 3억 미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소요된 재원이 약 1,856억입니다. 네네네. 단 일회성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1,856억이라고 네네. 많은 돈이 소요됐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100만 원씩 일회성으로 어떻게 보면 단시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약속을 드린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억 원, 최대 1억 원까지 희망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선매출을 일으켜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승수효과 안 그래도 제가 차원이라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네. 네.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조 정도를 하겠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발행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재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퍼주기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지금처럼 재난의 상황에서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 특히 제한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측면에서 지금 이 상품권 지금 1조인데 어떻게 이것은 재원을 조달을 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추산해 본 바에 따르면 약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100만 원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있는 상품권은 매출을 일으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내년에 1조는 어떻게? 결국은 네.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약 3천억 정도가 네. 되는 거죠. 제가 일회성으로 100만 원씩 3억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을 때 아까 1,856억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수효과 약 15배를 생각해 보면 매출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는 근데 거죠. 이제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이제 합니다.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90%를 갖다가 이제 시가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 90%가 매입을 있더라고요. 하고 네. 또 한도는 네. 지난해 매출액의 50%를 네, 네. 가지고 시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시가 매입하는 그 90%가 3천억, 4천억 정도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판매가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최대 9천만 원까지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할인된 50% 할인된 상품권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당장 매출이 일어나서 좋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몇 개월만 참고 있으면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뭐 후보님 소비자들이 과연 그 상품권을 할인해 준다고 사겠냐 싶고 조금 의문입니다. 그냥 한번 현금 제가 주는 게 훨씬 예를 들어서 낫다라고. 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년에도 보내야 되는 학원이라고 하면 네. 지금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사고 또 어려운 학원 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9천만 원을 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안심보험이라고 네, 또 공약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어린이 안심보험을 시에서 지원해서 가입하게 하겠다.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 보험의 성격이죠.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많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고요. 시가 단체 보험 형태로 해서 비용을 낮추게 되면 부산시에 계시는 어린이들 등 부모님들은 큰 어려움 없이 위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는 아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험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모든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기결이 되죠. 재원이 충분히 있고 또는 가정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적인 보험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산의 많은 어린이들 두고 계신 어려운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어디에도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서 내가 든든하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될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후보님께서 55 보급창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예.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네, 할 수 네. 있는 가덕 신공항과 네네. 55 보급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이 2030년 월드 엑스포 이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55 보급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추진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8부두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전을 해야 빠져나가야 거기를 이제 3단계 북한 개발을 하면서 거기까지 2030 엑스포 부지로 포함이 좀 돼야 앞으로 이렇게 2030 엑스포의 개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희망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방식이 아마 네네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의해서 국방부가 네.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LPP라고 불리는 연합토지 관리 이용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이전 필요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결국 기부대 양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55 보급창이 월드 엑스포 부지 내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유료 구역이 그렇죠. 네. 현재 266만 제곱미터에서 훨씬 더 확장이 됨으로써 우리 엑스포 유치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네. 이 55 보급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관련되는 국무조정실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네.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제가 미군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가 혜택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부산시 혼자만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부산시 국방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업부 관련되는 부처가 다 협의해서 대통령의 결단하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저 박성은 부시장이라고 얘기할 뻔은 박성은 후보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공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는 제가 357이라고 하는 공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매년 30개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사설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용률을 70%까지 올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125군데 정도가 폐업을 하거나 전환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군데 정도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어떤 시설의 차이라든지 보육에 있어서 질 크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우리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그 사립 유치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결국은 질을 높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한 번에 전환을 할 수는 없고요. 아마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스스로 민간 어린이집 경영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희망하거나 신청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등 보육료라든지 이 부분을 차별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 풀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합국당 운영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 보육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차별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결국 시설이라든지 수요, 또 교육의 질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질문을 제가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고 싶으면 사실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는 그런 헤게모니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헤게모니 집단에 의해서 사실 낙인을 찍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역차별이라든지 이분들의 권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시되거나 이런 일은 우리 다원화된 사회에서 막아야겠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반대할 권리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현주 후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크게 차이점이 있다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산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65만 명이라고 하는 노인들이 부산에 계시고요.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일은 젊은 인재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굉장히 중요하죠. 부산시 올해 저희 적자 규모, 채무 규모만 따져볼 때도 약 3조 505억 정도가 달합니다. 이게 예산 대비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 약 24.9%, 행안부가 지정한 어떻게 보면 위관리 그런 단체에 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우리 행정가들이 좀 더 촘촘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 예산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양육과 관련되는 후보님의 입장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약속해드린 357 프로젝트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로 양립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내놓은 그런 부산 희망 상품권 제도, 어떻게 보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무를 알고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제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부산 경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주는 그런 돈,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실제 매출을 일으켜서 승수 효과를 통해 부산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